오늘도 아주 뼈아픈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문장을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중얼거리셨나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지만 어떤 선택은 시간이 지나도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그 주식을 사지 말걸. 그 사람과 헤어지지 말걸. 아니면 그때 그 제안을 거절하지 말걸.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갈림길에 서서 가보지 못한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자신을 채찍질하곤 하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선택에 이토록 집착하며 스스로를 후회의 감옥에 가두는 걸까요? 왜 남의 떡은 늘 더 커 보이고 내가 놓친 기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대박 기회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저 얼큰 박사가 그 지독한 후회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남들 하나 생각할 때 수백 가지 고민을 거듭하느라 남들보다 얼굴이 조금 더 커져버린 저, 얼큰 박사의 생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큰 머릿속 지식을 정리하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후회할 때 겪는 첫 번째 심리적 함정은 바로 사후 확신 편향, 인사이트 바이어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뇌의 장난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마치 처음부터 그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어. 그때 딱 느낌이 안 좋더라고 라고 말하지만 사실 선택의 순간에 당신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의 나를 심판합니다. 정답지를 다 보고 나서 문제를 풀지 못한 과거의 자신을 비난하는 꼴이죠. 그걸 왜 몰랐어? 멍청하게. 라며 스스로를 몰아세우지만 이건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우리는 이 뇌의 착각에 속아 매일 밤 자신을 고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사실적 사고, counterfactual thinking라는 심리 구조입니다. 만약 감당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무한 반복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후회를 멈추지 못하는 건 선택하지 않은 길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 거라고 믿는 상향적 반사실적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가보지 않은 그 길에 꽃길만 있었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어쩌면 그 길로 갔다면 지금보다 더 큰 낭떠러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에 빠진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가 놓친 것이 최고의 기회였다고 신격화하며 지금의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옆집 사람이 산 주식이 오르는 걸 보며 배 아파하지만 그 사람이 그 주식을 사기 위해 감수했던 리스크나 밤잠 설치던 고통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그 떡을 만드는 과정의 고생은 생략한 채 결과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코넬 대학의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한일 액션에 대해 후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지 않으자는 일, 인액션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진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주식을 샀다가 잃은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지만 그때 사지 않았던 주식이 10배거, 10배 상승가 된 것은 평생의 한으로 남는다는 거죠. 왜일까요? 한 일은 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지만 하지 않은 일은 상상 속에서 무한히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샀다면 지금쯤 강남 아파트를 샀겠지? 그때 고백했다면 지금쯤 예쁜 아이 낳고 잘 살았겠지? 같은 끝도 없는 판타지가 당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자기 처벌을 통한 가짜 통제감의 획득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 우리가 후회를 멈추지 않는 건 사실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서입니다. 만약 어떤 불행이 순전히 운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해버리면 우리는 세상이 너무 무작위하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무 힘도 없는 먼지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차라리 내 잘못이야.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 라고 자책하며 내가 원인 제공자임을 자처합니다. 자책을 하면 괴롭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다음에는 내가 잘하면 바꿀 수 있어 라는 가짜 통제감을 얻게 되거든요. 즉,
자신을 채찍질함으로써 무력감으로부터 도망치는 기괴한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지독한 후회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20분 분량의 대본인 만큼 제가 여러분의 멘탈을 완전히 바꿔줄 아주 실질적인 처방전을 3가지 드릴 테니 꼭 기억하세요. 첫째,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철저히 분리하세요.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때의 당신은 몰랐습니다. 당신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정보와 감정, 상황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믿는 선택을 한 거예요. 당신은 미래를 보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과거의 당신은 범죄자가 아니라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연민, self compassion이라고 부릅니다. 친한 친구가 실수를 해서 괴로워할 때 당신은 거봐, 내 이럴 줄 알았다. 너 진짜 멍청해 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럴 수 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잖아 라고 위로할 겁니다. 그런데 왜 당신 자신에게는 그토록 잔인한가요?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미래의 나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둘째, 후회의 방향을 과거 후회에서 미래 학습으로 전환하세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과거형 문장을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미래형 문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후회는 과거를 고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시행착오를 줄이라고 있는 심리적 학습 도구입니다. 오답 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틀린 문제를 지우개로 박박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시험에서 또 틀리지 않기 위해서죠. 후회의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 후회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다음 선택의 정답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고통스러운 후회가 밀려올 때마다 메모지를 꺼내 적으세요. 이번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 3가지. 이렇게 하면 뇌는 후회를 공격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심리적 손절매 스탑로스를 단행하세요. 주식 투자에서만 손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감정도 손절이 필요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후회하며 보내는 시간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경제학에는 매몰 비용, sunk cost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미 투입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매몰 비용에 미련을 두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미 잃은 것에 집착하다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소중한 오늘까지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하지만 컵은 아직 내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제 흘린 눈물 때문에 오늘의 노을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인생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될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후회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훌륭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후회라는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후회가 밀려올 때, 아, 내가 참 열심히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과도한 후회는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인생의 오답 노트일 뿐,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최종 성적표가 아닙니다. 이제 그만 과거의 갈림길에서 걸어 나오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페이지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후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건져 올렸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뼈아픈 선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댓글로 그 마음을 털어내 보세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매듭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얼굴은 크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누구보다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는 저 얼큰 박사가 여러분의 사연을 하나하나 읽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후회를 멈추고 앞을 내다볼 용기를 주었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머리를 굴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더 시원하게 때려줄, 하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 고민되는 심리 문제들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얼큰 박사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얼큰 박사의 생각연구소였습니다. 과거에 갇혀 오늘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오늘은 그 어떤 과거보다 소중합니다. 우리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